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미디어 만들기 온라인 토론회 진행을 맡은 오마이뉴스 이민성 기자입니다. 청소년이 직접 운영하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취재, 기사 작성, 촬영, 편집, 심지어 방송 진행까지 청소년이 직접 합니다. 지난 2015년 경기도교육청이 세상에 내놓은 미디어 경청입니다. 13세에서 18세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은 미디어 경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미디어 경청 기자단 활동은 물론 팟캐스트와 영상 제작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하며 뉴스,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기자나 아나운서, 리포터, PD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콘텐츠를 만들어 미디어 경청에 올려놓은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곳은 청소년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미디어 경청 남부센터 홈꾸라 스튜디오입니다. 군포 흥진중학교에 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김아미 시청자 미디어 재단 정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도 우리 김아미 박사님한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손을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현장감을 한번 높여보죠.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인사 다 한 겁니다. 자, 미디어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네. 미디어 리터러시 이해라는 책도 발간하셨는데요. 네네. 책 제목을 보니까 네. 오늘 토론 주제하고 아주 밀접한 것 같아요. 네. 책 소개도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네. 과연 무엇인지 네.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그 용어가 개념이 그렇게 쉽게 와닿는 용어가 아니어서 그렇죠. 미디어 리터러시가 무엇이고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정리한 책을 썼고요. 네. 우리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면 미디어를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네네. 미디어 환경 안에서 미디어를 잘 쓰고 그리고 잘 읽어내고 그다음에 잘 표현하고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묶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디어 환경에서는 어떻게 풀어져 나가고 있나를 설명한 책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책은 네. 이제 책이라는 거 항상 네. 독자를 의식하고 그렇습니다.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네.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주 독자는 저는 선생님을 생각하고 만든 책이긴 그래요?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안내해드리는 책으로 만들긴 했는데요. 네. 지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학생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미디어 리터러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봅니다. 생각해보니 미디어 리터러시는 소비자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생산자인 기자들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기도 네. 교육연구원에서 연구활동도 하셨잖아요. 네네. 그것도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것도 잠깐 한번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는 3년 정도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주제가 학생들의 미디어 문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초등학생과 유튜브 문화라든지 중학생 미디어 문화라든지 고등학생들이 가짜뉴스를 어떻게 접하고 경험하고 있는지에 관한 그 전반적인 연구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학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상당히 많이 궁금하고요. 네,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구원 활동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오늘 아주 적합한 분을 모신 게 아닌가 아주 토론이 기대가 되고요. 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네. 시청자 미디어 재단. 네. 아직 우리한테 좀 낯선 이름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뭐 시청자나 미디어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디어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짧게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토론의 제목이 좋은 미디어 만들기잖아요. 과연 좋은 미디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좋은 미디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나눌 계획인데요. 핵심 주제는 총 3가지입니다. 좋은 미디어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가 저작권법과 표절. 자, 여러분들이 토론할 내용이죠. 두 번째가 제작자의 입장에서 본 제작 윤리. 마지막 3번째가 이제 소비자의 미디어 소비 자세, 특히 가짜 뉴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견이 있는 학생은 이렇게 왼손을 펴서 연습하셨죠? 화면에 보이게 얼굴 옆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미디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흔히 듣는 얘기고 다 아는 것 같지만 또 또렷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네.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디어라는 게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미디어라는 것은 상당히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소통하고 표현하는데 매개가 되는 모든 것을 미디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나누는 말도 미디어고요.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화상회의 플랫폼도 미디어고, 네. 화상회의 할 때 뭐 영상이나 자료를 공유한다 그러면 그것도 미디어고요. 그 전반적인 걸 다 포괄하는 소통의 매개가 미디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소통의 매개가 미디어다. 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미디어가 맞았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본격적인 토론에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자, 첫 번째 주제, 여러분들이 토론할 주제입니다. 저작권법과 표절. 우선 학생들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에 김두연, 배두연, 정윤희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들 이 토론회에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됐는지 첫 스님이니까 가볍게 한번 얘기 좀 해줄래요? 자, 누가 한번 얘기해 줄래요? 우리 배두연 학생 막 웃고 있는데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미디어 경청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덕금즈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매체 윤리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었거든요. 매체 윤리에 대해 배우면서 이런 거에 관심이 생겼는데 우연하게도 핸드폰으로 이런 좋은 미디어 만들기 토론회를 한다는 문자를 받게 되어서 이거다 하고 바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자, 우리 배두연 학생은 청소년 미디어 경청에 이제 활동한 게 계기가 되어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다른 학생들은 어때요?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됐어요? 자,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김두연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부터 미디어 경청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에 공지방에서 이런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는 소식을 접해 듣고 바로 신청서를 쓰게 됐어요. 제가 원래 토론을 좋아해서 학교에서도 토론 동아리라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개학 연기되다 보니까 그런 활동을 할 기회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기회 같아서 바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도 코로나19로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적어지다 보니까 이런 토론회를 만들게 됐거든요. 아주 참석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정윤희 학생,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됐어요? 저희 학교 친구가 그 시상식에 참여를 하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디어 경청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직접 찾아가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토론회가 있다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다들 공부도 하고 가구도 하고 이렇게 참여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우리 학생들 저작권법 이제 경험을 들을 텐데요. 네. 이에 앞서서 이제 저작권법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저작권이란 과연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엔 지금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보다 학생들이 훨씬 잘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저작권법을 이야기할 때 저작권이라는 말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살면서 많은 저희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한 결과물이 되는 뭐 영상이나 글이나 그런 사진들이 전부 이제 저작권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저작권을 만드는 당사자 그리고 그 저작권을 배포할 때 나오는 경제적인 이익 같은 것들을 보호하는 전반적인 법을 저작권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토론을 막 하고 있잖아요. 토론에서 굉장히 멋있는 말이 나왔어요. 이것도 저작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주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기발한 아이디어였다. 그러면 그걸 나중에 내가 말한 것이다라고 저작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학생들 얘기 들었죠? 오늘 멋진 얘기를 하면 그것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도 기자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좀 있어요. 제 기사를 누군가 말도 없이 막 베끼고 그래서 굉장히 속상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기자의 글을 베끼진 않았지만 기사를 쓰면서 그래도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용해도 과연 괜찮은 건가 좀 가슴이 뜨끔하고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자, 우리 학생들도 미디어 경청 활동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가지고 있죠? 손 한번 들어줄래요? 자기 경험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두연 학생. 제가 도용한 거는 별로 없는데
도용을 했다기보단 제가 실수로 저작권법을 어길 뻔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요. 올해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게 되면서 여러 기사를 보고 이 기사에서 정보를 찾아서 칼럼에 쓰곤 했는데, 그러면 보통 인용과 참고를 다르게 구분해야 되는데 저는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인용을 해온 것인데 참고로 써가지고 제출하는 바람에 그것 관련해서 수정 요청이 온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그대로 냈으면 제가 저작권법을 어길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다른 학생들도 경험이 있죠? 자, 손 한번 들어줄래요? 네, 정윤희 학생. 저는 학교에서 학교 축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도중에 예상치도 못한 음원이 들어가서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어요? 지금은 그냥 신고 당한 채로 영상은 올려뒀지만 그 영상의 그 음원을 삭제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래요. 좋은 판단 내리기 바라겠고요. 배두현 학생도 경험이 있죠? 저는 제가 저작권법을 실수로 어겼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작권이 뭔지 모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그냥 영상에 넣어서 업로드를 했는데, 이게 저작권법을 어기게 되어서 영상의 소리가 아예 차단되었더라고요. 그 이후로 학교에 들어와서 저작권에 대해 배우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영상을 지운 다음에 미디어 경청에 들어와서 덕꿈즈 프로젝트라고 영화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때 영화를 제작할 때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음악을 넣어서 영상을 제작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박사님, 이 네. 학생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영상을 냈고 네. 음악을 냈고 그래서 누군가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네. 이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 처벌 같은 경우에는 법 관련된 문서들을 찾아보면 그 저작 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네.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작 인격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 선이 모호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판단이 나냐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이거는 처벌의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처벌이 좀 강력하네요. 네. 생각보다. 네. 자, 그럼 이제 저작권법하고 이제 표절 문제가 있잖아요. 네. 이제 표절 시비가 굉장히 많이 붙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표절도 경계가 네. 불분명하기 네. 때문에 네. 시비가 많이 붙는 거거든요. 네. 과연 그럼 표절이란 네. 얼만큼 베껴야 표절인 건지 네. 우선 박사님이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그것도 경계가 상당히 모호한데요. 제가 이번 토론회 때문에 자료를 좀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표절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윤리적인 문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전체적으로 도용을 해온다든지 아니면 아까 김도현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인용을 했는데 인용이라고 표기를 안 한다든지 출처를 확실히 명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표절이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고 표절이라고 이야기가 된 거는 이제 윤리적으로 잘못한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당신이 나의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라고 이제 소송을 낼 경우에 그때부터 이제 법적인 판단이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부터. 그렇죠. 네. 역시 이것도 얼마든지 유권 해석이 좀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표절이라는 것이 이렇게 경계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우리 학생들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학생들 표절이 과연 얼만큼 베껴야 표절일까요? 어떤 경우에 표절이 될까요? 누가 먼저 얘기해 볼래요? 자, 김두현 학생. 저는 표절이 기준이 되게 모호하다는 걸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네. 사실 창작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창작물은 글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으니까 뭐 어떤 걸 썼기 때문에 표절이다 아니다가 어려우니까 제 생각에는 원작자인 사람이 그 표절로 의심된 작품에서 기시감을 느끼거나 적어도 원작자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신의 표현,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마땅히 받아들이는데 표절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현 학생이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른 학생도 한번 의견 얘기해 볼래요? 대체 표절이라는 게 뭘까요? 네, 배대현 학생. 어떤 작가가 자신이 이미 출판했던 책의 내용을 많이 가져와서 또 새 책에 그것을 담아서 다시 출판한 문제를 다룬 영상을 봤는데요. 이런 경우는 자기 표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표절이 뭐지 하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자기 표절은 맞지만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절이랑 저작권 침해랑 비슷한 건 줄 알았는데 다른 건가? 해서 이거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거든요. 이 저작권 침해와 표절에 대해서 차이를 알아보니까 이거를 구분하는데 핵심 기준은 그 대상이 저작물이거나 아니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인가, 이게 받는 대상이면 이건 저작권 침해고 받지 않는 대상이면 표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해도 이 창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을 침해해서 법을 어겼다고 판단할 수 없고 딱 그냥 표절, 그냥 윤리적 문제라던가 도덕적 문제에만 해당해서 법적 처벌을 받지 못한다는 걸 보면서 이렇게 처벌이 약해서 표절이 많이 생기는 거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기 표절은 자기가 한 거니까 누군가 시비를 안 거니까 처벌하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기자들도 그거 굉장히 신경을 써요. 제가 예전에 썼던 기사를 그냥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인용해가지고. 그럴 경우에도 표현이나 이런 거를 다 바꿔줍니다. 내가 나를 표절한 것도 사실은 표절이거든요. 그러면 글 쓰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자존심이 좀 상해요. 그래서 제가 쓴 글이라도 나중에 쓸 때는 저는 좀 다 바꿔줍니다. 그리고 편집부나 이런 곳에서도 그걸 원합니다. 자기 표절하는 거를 결코 받아들이질 않아요. 스스로 좀 엄격한 거죠. 자,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정윤희 학생도 뭔가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맞죠? 사람이 저작권 표절이라고 느끼면 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작한 사람이 자기 창작물을 누군가 베꼈다 느끼면 그게 곧 표절이다. 다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렇죠? 이런 의견 같은데 우리 박사님 학생들 의견 네. 전체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작권이나 표절이라는 문제가 저작권은 법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문제고 표절은 윤리의 문제이긴 한데 두 개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개념을 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자료를 조사해서 지금 찾아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판례를 찾아보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작권이나 표절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내가 제작자로서 무언가를 만들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부터가 되게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박사님도 이제 논문이나 네네. 이런 걸 쓰실 때 네. 표절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거나 뭐 이런 적이 혹시 있으셨나요? 그렇죠. 특히 이제 자기 표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즐겨 쓰는 표현이 있다거나 주로 하고 싶은 의견이 있을 때 그것들이 반복되면 그걸 이제 자기 표절로 잡아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 표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주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얼만큼 반복이 되었는지를 항상 점검하면서 가는 편입니다. 네. 자, 이렇게 조심을 하는데도 논문 표절 시비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게 아주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고 판별해내기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토론을 좀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저작권과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비유적으로 한마디씩 좀 해주면 좋거든요. 연습하셨죠? 예를 들자면 이제 저작권은 어벤져스다. 왜? 지구를 지켜주듯이 우리의 창작물을 지켜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자, 누가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김지현 학생. 저는 저작권은 비탈길의 방지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끄러운 경사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하나의 사건이 도미노처럼 여러 가지의 악영향을 반복적으로 미칠 수 있다는 현상, 그런 것을 설명하는 용어인데요. 이것처럼 저작권을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해서 남이 쓴 이미지를 훔친다거나 내가 쓴 거니까 표절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어기다 보면 저작권 의식이 붕괴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작권법이란 이러한 미끄러운 경사면의 사태를 막는 방지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주 굉장히 좋은 비유였습니다. 비탈길의 방지턱이다. 박사님 참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딱 설명이 잘 되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자, 정윤희 학생. 저작권은 유성 매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성 매직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작권도 유성 매직처럼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서 잘 지워지지 않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거 연습 많이 했죠? 유성 매직. 아이디어 어디서 얻었어요? 본인이 직접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친구들한테 한번 막 물어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앞에 유성 매직이 딱 보이더라고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성 매직이다. 네. 와, 훌륭합니다. 우리 배두현 학생까지 얘기한 다음에 우리 학생들한테 박수 한번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배두현 학생.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료. 네. 이거 기대됩니다. 비료. 뭔가 식물이나 작물을 기를 때 비료를 이용하면 더 식물이 왕성하고 영양가 있게 자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비료를 막 신중하게 고르지 않아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화학적 비료를 고른다거나 하면은 환경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도 똑같이 저작권을 지키면 이런 발달한 미디어 시대에서 나오는 콘텐츠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지만 저작권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저작권이 미디어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우리 학생들 굉장히 기발한 지금 비유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줄까요? 어때요? 자, 박사님. 네. 학생들, 저 지금 제가 ONGC라고 이거 예를 들어준 거 정말 쑥스러워요. 학생들 이런 비유를 해올 줄 저도 좀 더 생각할 거 잘못했어요. 어떻습니까? 너무 훌륭한 비유고요. 제가 지금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저는 저작권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하지 말아야 돼라는 금지로만 생각했는데 미디어 환경을 더 건강하게 해주는 방법이고 그리고 항상 좀 제작자로서 염두에 둬야 되는 일이고 뭐 그런 식으로 태도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정말 토론 잘 해주셨고요. 전문가 의견도 제가 계속 들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쪽 전문가들이 학생들 같아요. 네,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정말 토론 잘 해주셨고요. 자, 앞으로도 미디어 리터러시, 그다음에 미디어 경청에 좀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손 한번 흔들까요? 감사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5분 쉬었다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